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해 수호의 날 제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일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천안함 폭침의 그 원인, 상황,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천안함 46용사 중의 한 분인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요, 이 분양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누구의 소행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랬던 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는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추념사에서 말이죠, 수도 없이 4.3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주 비장감 어린 그런 진상규명 의지였다고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데 대해서 한사코 반대했죠. 그랬던 문 대통령이 이날 추념사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다.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과 이념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또 생각하고 믿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다, 이 교과서가. 그래서 만족감을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이 국정화를 반대했던 그런 문 대통령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까? 문 대통령은요, 이 추념사에서 또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노당 세력이 어떤 통일정부를, 어떤 통일국가를 꿈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은 않고 꿈 그 자체만 미화했습니다. 진압을 명했던 사람들, 또 현장에서 이 무장봉기, 여기에 대해서 진압에 나섰던 군경들, 이 사람들을 그냥 악마화해버린 거죠. 문 대통령은요,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 이 4.3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처럼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하는지 그 참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이미 자신의 입으로 이 4.3 사건의 그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 상황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삼 또 무슨 진상규명입니까? 뭘 또 규명하겠다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요,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국가폭력이라고요. 당시에 어떤 국가였나요? 대한민국 없었죠. 그때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죠. 그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이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국가 이념? 국가 이념이라는 말이 그 개념이 성립이 됩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가 이념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역사의 성격과 그 의미를 규정하고 또 그걸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나라, 이 나라는 민주적으로 보자면 건강한 나라가 못 되죠. 대통령이 또 특정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그걸 잣대로 말이죠, 역사를 재단하고 선악의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하고 이런 것은 무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워온 바로는요, 해방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폭력적 방법과 수단으로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요, 북한 김일성 집단과 연계되어 있었죠. 제주 4.3 사건도요,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이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미 군정하에 그 군과 경찰이 진압에 나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 무력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서 수많은 제주도의 양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오랫동안 남로당의 일당으로 매도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그 4.3 사건으로 해서 희생당한 양민들 당연히 추모되고 또 보상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장 폭동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군경 이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그런 감사와 존경의 뜻이 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는요, 심심한 애도와 함께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또 한 가지 이제 강조되어야 될 것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인 역사 무슨 규정, 의미를 규정한다든지 또 이 역사를 뒤집게 한다든지 역사적 사실을, 의미를 이런 건 대단히 무모한 일입니다. 해방의관 또 남북분단 초기 그 다음에 건국 전야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선전거리로 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도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국의 아주 이 불행했던 어려웠던 그 건국 초기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면 그렇게 이용한다면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어쩌자고 이럽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정부 때 그때요. 대못받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못, 큰 못.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런 법령이라든지 또 조치 이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놓는 시각이 그런 대못받기 그런 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지금 대못받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은 이런 역사 왜곡, 역사의 일방적인 재단, 역사의 일방적인 규정 이런 건 그냥 묵과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이죠. 우리 근현대사가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명확한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말이죠. 왜곡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좌시해서는 안 되죠. 할 말은 분명히 하고 해야 할 행동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고 민주시민의 민주시민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